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영입니다. 최근 들어서 전기차 충전 문제로 또 난립니다. 아니 이거 뭐 어떻게 난리가 끝나지가 않아. 박병일 구독자님께서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김한영의 모카를 열심히 구독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저는 테슬라 오너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시간이 되면 끝났겠지 하고 있었는데 충전 시간이 너무나 늘어나 있었습니다. 평소에 7kW 내외로 충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3kW로 충전이 느리게 되고 있었습니다. 테슬라 카페에서 확인해보니 에버온에서 스마트 차징 시스템이라고 해서 요즘 전기차 이슈로 안전을 위해 저녁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만 7W로 충전이 되고 그 외에는 3kW로 충전하도록 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차주들이 항의 전화도 하고 에버온의 실태에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완속 3kW라니 충전 시간이 2배 넘게 늘어납니다. 이런 상황은 사전에 어떤 공지도 없이 슬그머니 진행하였고, 이 같은 사실을 알고 항의하는 소비자에게 충전 용량을 다시 원복해주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래요. 같은 요금을 내고 시간에 따라 충전 속도를 이렇게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회사가 또 있나요? 이건 요금을 올리지 못하자 꼼수를 부리는 거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다른 충전 사업자들도 이런 꼼수를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완속 충전 시간과 요금에 관련하여 모카에서 확인하고 비교 정리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충전 시간 8시간이나 걸려야 되는 차가 경우에 따라선 충전 시간 16시간도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당키나 한 얘기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특정 충전기 업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에버온도 이렇지만 파워큐브도 이런 식으로 충전 시간에 따라서 충전 속도를 바꾼다라는 내용을 공지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평일 및 토요일은 아래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충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평일 주간 시간 8시에서 19시, 그러니까 아침 8시부터 7시까지 5에서 7kW 속도를 제공합니다. 저녁 시간 7시에서 10시까지 3에서 7kW 속도를 제공합니다. 3kW? 이건 너무 느린 거 아닌가? 심야 시간 및 휴일 22시,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충전 속도 제한 없이 7kW 속도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보고서 많은 운전자들이 팔깍 뒤집혔죠. 아니 어떻게 속도를 제한할 수가 있냐? 충전기가 7kW로 내줄 수 있는데 그걸 절반으로 깎아서 3kW만 내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당연히 화가 나겠죠. 심야 전력이 싸기 때문에 심야 전력을 많이 주고 낮 시간에 충전한 사람, 특히 저녁 시간에 충전한 사람에겐 더 속도를 늦춰서 어지간한 사람들, 저녁 7시부터 10시에 충전을 시작한 사람들은 충전을 최대한 뒤로 미뤘다가 심야 전력 저렴할 때 충전을 시켜주겠다, 이런 꼼수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정말 그럴까? 이 가격표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충전 회사들이 아무 명분도 없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이 명분이 뭔지 조금 더 볼 필요가 있겠죠. 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최근 한국전력이 스마트 충전, 그러니까 V1G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V1G라는 건 뭡니까? V1G는 전기차 충전 속도를 전력망의 상황에 따라서 조절하는 기술입니다. V2G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V2G는 뭐냐면 V는 비클이에요. G는 그리드입니다. 그리드라는 건 전력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거꾸로 전력망으로 전기를 공급해주는 겁니다. 충전을 하는 게 아니라 방전을 시켜서 이 전력망의 전기가 부족할 때 거꾸로 전기차의 전기를 끌어다가 쓰겠다 라는 얘기예요. 그게 V2G라고 하던데, 근데 V1G는 뭐냐면 전력망에서 차에 전기를 줄 때 요걸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속도를 줄여서 상황에 따라서 전기를 덜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얼핏 보면 전기가 많이 부족하니까 전기를 좀 적게 쓰세요. 전기를 적게 써서 전기차 오너들이 양보하고 이 전기 그리드 전체의 안정화를 높입시다, 이런 얘기니까 요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요거 뭐 꼭 필요한 거일 수도 있어요. 블랙아웃이 되는 건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전기차 사용자들의 충전 속도를 낮춰서, 그래서 충전 사업자들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파워큐브의 공지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죠. 파워큐브 코리아는 2025년 1월부터 효율적인 전기차 충전을 위해 스마트 차징 기반 전기차 충전 DR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DR이라는 건 디맨드 리스폰스라는 건데, 수요에 따라서 이걸 반응적으로 바꾸겠다. 스마트 그리드를 위해서 원래 필수적인 거죠. DR 사업은 전력망의 효율과 안정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와 시너지를 창출하며 친환경 에너지 시장의 순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전기 사용 수요가 일시에 몰리는 일자 및 시간대에는 충전 속도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스마트 차징 자체의 긍정적인 가능성, 그리고 또 혹시라도 충전 속도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지한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전기차 충전 DR 사업은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건 필수적이다 라고 생각되는데요. 근데 이걸 시간대별로 나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DR 사업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V1G 기술을 이용해서 전력망 상황에 따라서 충전 속도를 조절하도록 하는 기술. 전력망이 과부하가 되면 그럼 일시적으로 충전 속도를 낮추고, 그리고 전력망이 다시 여유로워졌을 때 다시 정상 속도가 되도록 하겠다. 한전의 주장은 이 전력망이 안정되면 결국은 전기차 오너들에게 혜택이 갈 것이다. 전력망이 안정적이니까, 아니 전기 원가가 줄었으면 그럼 결국에 전기차 오너들의 충전료를 낮춰주겠죠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충전 사업자도 과연 그랬을까? 결국에 그렇게 안 됐죠. DR 시스템이라는 건 뭡니까? 애초에 전력망의 과부하가 있을 때 충전 속도를 낮춰서 과부하를 어떻게든 피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충전 사업자들은 지금 뭡니까? 이 DR 시스템을 빌미로 해서, 이 과부하를 빌미로 해서 낮 시간 충전 속도를 일괄적으로 낮춘다는 건데,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전력망의 상황과 관계 있는 게 DR이지, 전력망 상황과 관계없이 충전 속도를 낮추는 거, 이거는 DR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디맨드 리스폰스가 아니잖아요. DR이란 말을 여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된다.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고요. 충전 속도를 일괄적으로 낮추면 소비자들 불편은 커지고 사업자 이득은 높아지게 되는 거죠. 보통 낮 시간에 충전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낮 시간에 충전한다는 건 그만큼 내가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충전해서 빨리 가야 돼. 그러지 않으면 낮에 충전할 이유가 별로 없죠. 그러면 낮 시간에 충전이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낮 시간에 충전 속도를 2배로 더 느리게 한다는 거, 이거는 이 전기차 보급을 가로막겠다, 이 전기차 보급이 좀 안 되도록 하겠다는 얘기. 이런 충전기에서 충전 경험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전기차 소비자들에 대한 불편만 가중시키게 되고, 그리고 사업자는 이것에 대해서 이득을 크게 누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게 되겠죠. 게다가 전기차 충전소라는 것은 차가 2대가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차 한 대가 들어가면 그 차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기는 회전율이라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회전율이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낮에 충전한 사람들, 이거 14시간에 충전이 끝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낮에 충전을 시작한 사람이 저녁이 됐을 때 뺄 수가 없고 다음날까지 그대로 충전을 시켜야 됩니다. 충전하지 않는 시간으로 멈춰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불편은 정말 커지게 되고, 지금도 아파트 충전소는 충전 자리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아파트 충전소에 충전소가 더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소비자들에겐 정말 불편해질 수 있는 서비스 제약입니다. 그러면 사업자는 왜 이득이 되나? 사업자는 낮 시간대 전기원가가 더 비쌉니다. 밤 시간대 전기원가는 저렴하잖아요. 근데 지금 낮 시간대는 전기를 덜 주고 밤 시간엔 전기를 더 많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충 한 7시 정도에 충전한 사람은 낮 시간엔 전기 거의 안 쓰고 밤 시간 전기를 대부분 씁니다. 근데 요금제는 낮 시간대 전기 충전 속도를 절반으로 낮췄지만 요금제는 기존하고 똑같이 납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가가 비싼 시간 전기를 덜 충전하고 원가가 저렴한 시간에 전기를 더 많이 공급하기 때문에 충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요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익을 더 높일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업자는 더 많은 이익을 챙기게 되고 소비자는 충전 시간이 더 늘어나서 더 불편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자들 전기차 충전소 지을 때 뭐 받았습니까? 보조금까지 받았잖아요. 환경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가 된 건데, 근데 지금 정부 지원을 받고서 요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충전 속도는 제한하는 방식으로, 처음에 지원받을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제한하게 되면 여기서 원가 개념이 바뀌게 되잖아요. 기존 사업대로 이렇게 사업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준 건데 그 사업 방향을 바꿔버리면 그럼 정부 지원을 다시 토해내야죠. 어떻게든 정부에서 이거 회수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자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의 운영 방식을 채택한다는 거,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도 이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이런 식의 행위를 소비자 기만 행위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충전 속도는 낮아졌어. 그러니까 상품이 달라진 겁니다. 원래 7kW로 충전되는 상품이었잖아요. 그걸 여기다 설치해 줬는데 실제로는 충전 속도를 절반만 제공한다. 그러면 그에 맞춰서 요금도 달라져야 됩니다. 요금이 낮아져야지. 난 7kW 상품을 사려고 했는데 갑자기 3kW 상품을 주면서 요금은 똑같이 받는다? 이거는 소비자 기만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당연히 불공정 영업행위 아닌가요? 애초에 정보 보조금을 왜 줬습니까?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세요 이러고서 충전 사업자들만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이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문제없이 잘 충전할 수 있도록, 쾌적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세금을 녹여서,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서 이 전기차 사용자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보조금을 준 겁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막고 사업자들이 이익을 극대화한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죠. 이건 보조금을 회수해야 될 만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 소식을 듣고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한전이 추진하는 V1G 스마트 충전 DR 사업, 이거는 근본적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소비자들을 위한 어떤 방어책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DR 사업이라는 건 원래 전력망 보호를 위한 사업인데 이걸 일부 사업자들이 남용해서 소비자의 불편을 지나치게 가중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금 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소비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침묵하게 되면 이런 정책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될 거고, 더 많은 사업자들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소비자들의 이익은 등한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이 앞으로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저희 모카에서도 이런 상황들 계속 살펴보고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